자, 태성을 보여드릴 건데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매 마크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이때 사가지고 이때 분할로 청산하고 오늘 강의하려고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부 청산을 했는데 매도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청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센즈랩은 한참 뭐 딥페이크 관련 이슈가 뜨거울 때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분할로 정리를 하고 5일선 깨지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 마지막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이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조금 요거는 뭐 매도가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었는데 미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조금 뒤늦게 매도를 하고 이전 두 개 보여드린 거에 비해서 수익률 폭이 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제가 MACD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매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 준비했는데요.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 간단히 제 소개 빠르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 시절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 현재 4만 구독자와 함께하는 황금개미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재테크 투자 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황금개미가 알려드리는 주식 차트 완전 정복의 저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해오면서 막막해 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되었고요. 현재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제도권 금융회사 소속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법 강의를 할 건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HTS를 통해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매매 실력은 월등하게 높아지실 겁니다. 이번에 준비한 게 MACD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이기 때문입니다. MACD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중에서도 신뢰도와 정확도가 손에 꼽히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비교적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난이도여서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배움이 빠르신 분들은 바로 적용해서 매매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MACD는 추세 추종 지표입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에 진입했을 때나 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승 강도가 강해졌을 때 신호를 보내주는 지표예요. MACD가 주는 신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입한다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80% 이상의 승률이 나옵니다. 초단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사용하시기보다는 추세에 올라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수익 매매를 할 때 많이 쓰이는 지표예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보유하면서 큰 수익을 노리시기에 좋습니다. 매일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 회전율이 높지 않아서 본업이 있는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 타점에 따라 이렇게 조정도 거의 거치지 않고 가파르게 급등하는 경우가 꽤 나오는데요. 가파른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최대 꼭지를 찍으면 이후 큰 조정이 나오거나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급락에 대응하기 어려운 초보자분들은 다소 급한 감이 있더라도 수익을 확정 짓는 걸 추천드립니다. 익절은 어떤 상황이든 언제나 옳습니다. 만약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이거는 차트를 좀 볼 줄 아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장기적인 상승 대세 파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조정이 나와도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을 때는 보유하시라는 말입니다.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은 게 반복되면 저점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이럴 때는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거나 하락 파동이 더 길어진다거나 하는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가 있지 않은 이상 분할로 포지션을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번의 의미를 다 이해하시면 천재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만큼만 지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요점만 빨리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만 먹으면 이때 사서 이때 팔아라 MACD 강의 3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때 사고 왜 이때 파는지를 매매하는 당사자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절대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것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MACD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설명을 듣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면 투자한 시간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현금 보유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말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매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어긋날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한 단기 매매 트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은요. 종목을 오래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사자가 사냥할 때처럼 원칙에 맞는 조건이 나왔을 때만 공격적으로 매매에 임해서 임팩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종목도 이것저것 많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유명한 말 때문에 분산 투자를 외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장기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어떤 산업이 미래에 주목받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단기에 큰 수익을 내려 하는 우리들은 많아봐야 3개에서 5개 정도의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고수들은 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만 기본 바탕은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분석 방식이 2가지 있는데요. 먼저 큰 것부터 작은 것을 차례대로 분석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반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을 차례로 분석하는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탑다운은 거시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뒤에 주식시장, 업종, 종목 순으로 분석합니다. 바텀업은 미시적 관점에서 종목 먼저 보고 그 뒤에 업종과 시장, 경제 상황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을 많이 이용하니까 간단히 뭘 봐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 시황 이런 것들은 따로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수고를 들여서 수시로 글로벌 증시와 경제 이슈, 주요 뉴스 등을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서도 항상 장 시작 전에 글로벌 증시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법부터 HTS를 보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볼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가볍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닥 차트로 보시는 게 적합합니다. 보시면 5월부터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외국인 매도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거래 대금이 너무 저조해서 사실 매매하기에 좋은 환경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차트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지금 22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21이평선을 추가해 볼게요. 보시면 21만 보겠습니다. 일단 헷갈리시지 않게. 자, 다른 거 다 꺼주고 지금 21만 볼 거예요. 그러면 네이비색 선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이 나오고 캔들이 22평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부터 22평선이 저항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지죠. 근데 최근 추이를 또 지켜보면 지금 22평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확인된 모습이에요. 물론 2, 3주 정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국 증시로 쏠린 자금이 분산되거나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심리가 개선되는 동기 같은 것들이 하나만 출현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의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22평선이 그만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 상황을 보실 때 항상 22평선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캔들이 22평선 위에 있을 때는 종목들이 상승하려는 힘이 강한 거고, 아래에 있을 때는 상승에 저항하려는 힘이 강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위에 있을 때가 좋겠죠. 다음으로 봐야 할 거는 시장 주도 테마입니다. 시장 주도 테마란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제일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인기 많은 업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반팔티가 100장 팔리고 바지는 한두 장 팔렸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내일도 반팔티가 많이 팔리겠구나, 반팔티를 더 매입해서 재고를 확보해 놔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죠. 뜬금없이 오늘 바지가 안 팔렸으니까 내일은 바지가 팔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 즉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 목록을 봤을 때 반도체 종목이 많으면 반도체가 시장 주도 테마인 거고, 바이오가 많으면 바이오가 그날의 주도 테마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전쟁은 악재 중에 악재죠.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이때 상승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유가 관련주 혹은 식품 관련주 같은 것들이죠. 금리 인상 이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22년 시장은 엄청난 하락 추세였는데 은행 관련주들은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으니까요. 시장 주도 테마를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키움증권 HTS 기준 검색창에 0186 코드 입력하시면 거래대금 상위창이 나와요. 여기에 상단을 봤을 때 유독 한 가지 업종에 종목들이 몰려있다. 그러면은 그게 그날의 주도 테마인 겁니다. 자, 이제 수익을 내줄 종목을 찾는 일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부터 MACD를 활용해서 좋은 시점에 종목을 찾는 방법과 매도 신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 분석을 하면 또 배움이 짧은 분들이 지나간 차트로 누가 못하냐, 나도 하겠다 하실 거예요.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게 MACD를 활용해서 제가 매매했던 매매 마크 내역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SK하이닉스 매매 마크 내역 보여드렸는데 이 보셨던 분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세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투협에 등록된 전문 투자자로 분류돼서 개인 수익률 인증이 법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강의 목적으로 타점 설명을 위해 마크만 보여드리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이 매매법으로 뭐 누구나 100% 돈 벌 수 있다,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모든 매매 기법은 언제나 수익 가능성과 손실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또한 지금부터 보시는 종목들 절대 추천 종목 아닙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참투자 자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도 무관하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태성을 보여드릴 건데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매 마크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 매도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이때 사가지고 이때 분할로 청산하고 오늘 강의하려고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전부 청산을 했는데 매도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청산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센즈랩은 한참 뭐 딥페이크 관련 이슈가 뜨거울 때 매매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분할로 정리를 하고 5일선 깨지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 마지막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는 이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조금 요거는 뭐 매도가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니었는데 미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조금 뒤늦게 매도를 하고 이전 두 개 보여드린 거에 비해서 수익률 폭이 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제가 MACD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매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MACD 검색해 주시고요. 그럼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적용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창에 보시면 이렇게 쇼트 12, 롱 26, 시그널 9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수 매도 타점을 보시기 전에 꼭 이해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대충 뭐가 뭔지 알고 쓰시는 게 좋겠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 원리를 이용해서 단기 지수 이평선 마이너스 장기 지수 이평선을 구한 값으로 만들어진 선입니다. 수렴과 발산은 말 그대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가까이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하는 움직임을 말하는 건데요. 주가가 오르면 단기 이평선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급등을 하면 단기선이 위로 확 올라가니까 장기선이랑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평선의 발산이라고 하고요. MACD의 매수 타점은 발산하면서 거리가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MACD는 지수 이평선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가격 이동 평균선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SMA, EMA 이런 거 들어보셨죠? SMA는 심플 무빙 에버리지, 단순 이평선을 말하는 거고요. EMA는 엑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지수 이동 평균선을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할게요. 단순 이평선은 기간 전체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고 지수 이평선은 전체 기간 중에 가까운 최근의 가격에 더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선이에요. 그래서 단순 이평선보다 지수 이평선이 신호가 좀 더 빨리 나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 쇼트 1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12일 지수 이평선 단기선이고요. 그리고 여기 롱 26이라고 되어 있는 건 26일 지수 이평선 장기선입니다. MACD선은 단기선에서 장기선을 빼준 값이라고 했으니까 12일 지수 이평선 마이너스 26일 지수 이평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그널 9는 이거는 9일 지수 이평선인데 MACD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보조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MACD선이 시그널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옆에 기준선으로 넘어가면 여기 0이라고 표시된 기준선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선이라서 제가 파란색으로 두껍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파란색으로 두껍게. 그리고 나머지 라인도 오실레이터는 보실 필요 없고요. MAC선이랑 시그널선 보시면 됩니다. 자, MAC선도 두껍게, 시그널선도 보시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지금 이렇게 파란 선으로 체크가 된 게 0선, 기준선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리고 주황색 선이 MACD선이고 보라색 선이 시그널선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단기지수 이평선 마이너스 장기지수 이평선을 구한 값이 양수면, 그러니까 플러스면 0선 위로 MACD가 올라갑니다. 정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기지수 이평선 마이너스 장기지수 이평선이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면 MACD선이 0선 아래에 있습니다. 역배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매수 타점은 언제냐? 이 0선을 MACD가 돌파하고 올라갈 때입니다. 이때가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발산하면서 거리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에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선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0선 위에 있으면 양수, 정배열, 0선 아래에 있으면 음수,
역배열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매수 신호는 MACD 선이 시그널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다라고 했는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정리하겠습니다. 자, MACD 주황색 선이 보라색 시그널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게 골든크로스,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게 데드크로스입니다. 간단하죠? 보통 애매하게 아시는 분들이 MACD는 골든크로스 나오면 매수, 데드크로스 나오면 매도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영선 아래에서는 골든크로스 나와도 쳐다보지 마세요. 영선 위에서만 매매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시점 2개 짚고 갈게요. MACD 선이 영선 위를 돌파할 때 매수, 영선 위에서, 영선 아래 말고 위에서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추격 매수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맞는 차트 찾을 필요 없이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볼게요. 자, 먼저 삼성전자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그 잠정실적 발표 영업이익이 그렇게까지 막 하회하는 수치는 아니었는데, 이 사과문을 올리는 바람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패닉에 빠졌죠. 아직도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MACD가 영선을 돌파할 때 체크해보죠. 자, 여기 밑에 MACD 창에 집중을 하세요. 자, 영선 돌파할 때 매수, 매수, 여기서 매수. 자, 지금 보셨을 때 지금 영선을 돌파하는 자리만 그냥 심플하게 체크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급등이 안 나온 자리가 없죠. 그러면 이번 주에 아주 대하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 신호를 줬었느냐? 자, 보면 줬었죠. MACD 선이 영선을 이탈해서 내려가면 강력 매도 신호입니다. 여기서 강력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와서 여기서 강력 매도 신호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서 이렇게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보고 매수를 했으면, 원칙대로 했으면 손실을 거의 보지 않았겠죠. 그리고 분할 매도 시점이 있어요. MACD 선이 자, 이 시그널 선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분할 매도입니다. 자, 이 선을 체크해 보면 이때죠. 자, 이때 매수해서 여기서 분할로 청산을 하고 여기서 자, 다시 이때 매수해서 여기서 분할로 청산을 하고 여기서 완전히 매도했다면 무조건 수익이죠. 자, 다음으로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영선 위 돌파 시점은 자, 여기랑 여기네요. 그리고 영선 위에 골든크로스 추격 매수 구간은 여기네요. 그죠? 영선 위로, 영선 위에서 시그널선을 교차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안 나오고 이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넓게 먼저 볼게요. 이건 자, 여러분, 자, 보시면 자, 여기랑 비교했을 때, 자, 파란색이랑 빨간색 구간이랑 비교했을 때 둘 다 MACD 매수 신호는 나왔어요. 영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여기가 꽤 있었고, 여기는 추격 매수 관점에서 좀 많았습니다. 추격 매수 관점에서. 근데 여기서 샀으면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들었고, 여기서 샀으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겠죠. 무슨 차이일까요? 자, 여러분, 그냥 한눈에 봐도 여긴 역배열이고 여긴 정배열이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고, 여긴 장기적으로 저점도 낮아지면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이거를 구분을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장기 대세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특히 장기 대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이 지금 회색 선이 200일선인데요. 이 200일선의 신뢰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종목이 200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주목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더들은. 그리고 항상 넓게 보시고 먼저 어느 정도의 장기 파동이 무엇인지, 추세가 무엇인지 판단을 하신 후에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때 하락 추세일 때는 MACD가 절대 수익이 안 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MACD 영선 돌파했을 때 매수했으면 짧게 수익은 나왔어요. 자, 보면은 한 가지 제가 팁을 더 드릴게요. 지금 역배열 구간인데 여기서 굳이 내가 사고 싶다 그러시면은, 자, 이런 거 있죠. MACD가 영선을 돌파했는데 급락이 나오네. 이런 거 피하시려면 역배열에서는 이 시그널선이 MACD선을 따라서 같이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MACD선은 올라갔는데 영선 위로, 시그널선은 못 올라갔죠. 이게 MACD선이 시그널선보다 좀 더 먼저 움직입니다. 시그널선까지 영선 위에 안착을 하면 버텨주려는 힘이 더 강해요, 상승 추세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시그널선이 올라오니까, 자, 시그널선이 올라왔을 때를 체크해보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먹을 구간이 생기죠. 시그널선이 안착하는 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현재 시점을 보면 지금 영선을 돌파했죠. 이런 거 이제 시그널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정확히는 이게 지금 120일 선이거든요. 이 초록 색깔. 이거를 돌파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게
첫 하락 파동 전환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하락이 길고 상승이 짧고 기술적 반등이 짧고 하락이 길고 아직까지는 이 반등 나온 게 하락보다 짧아요. 근데 이 하락 파동보다 이 상승이 길어지는 시점이 정확하게 이 121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지점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 안정적인 매수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매매 내역 보여드린 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태성은 지금 여기가 영선 위죠. 이 파란색 선 위가 영선 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요. 오늘 강의에 사용하려고 청산한 것도 있지만 이게 명확한 동기가 없이 가파른 상승이 나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지금 자리 부근에서 적당한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세력 관점에서 또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만약에 한번 거래량을 동반해서 크게 밀어주는 게 나오면 그 이후에 좀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센즈랩은 딥페이크 관련 재료가 좀 더 지속성이 있다고 당시에 판단을 했고요. MACD가 영선 위에서 이 시그널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121선 위로 캔들이 아래에서 위로 전환돼서 올라가는 거를 보고 매수를 했고요. 근데 이제 보통 거래량 꼭지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날이 거래량 꼭지를 찍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일부 매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5일선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추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요. 보시면 지금 영선 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제가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5일선 밑으로 캔들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아래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부터 5일 동안의 주가를 봤을 때 여기가 신고가면 이게 신고가면 그 이후로 좀 더 단기적인 좀 많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MACD 선이 하방으로 꺾이는 걸 보고 여기서부터 신호가 미리 MACD가 지수이평선이니까 먼저 나와서 정리를 해야 되나 보고 있다가 이 5일선을 깨고 확실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이래도 보조지표가 매매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매수 종목을 고르는 거는 주로 저는 이제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MACD 두 개인데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영선만 돌파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해서 검색식에 나온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여기 나온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자리를 볼 줄 아시면 굉장히 써먹기가 좋습니다. 오늘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아까 봤는데 중앙첨단 소재랑 여러분도 보시면 중앙첨단 소재랑 펩트론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 저항대가 있지만 펩트론이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펩트론이랑 중앙첨단 소재가. 그래서 특히 뭐 저도 그렇지만 초보분들은 뭐 조건 검색식이랑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거래대금 상위 이런 종목들 주도 테마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검색식도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놓고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종목을 추려주는 게 굉장히 많이 그 초보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을 동일하게 매매에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채널 개설 이벤트로 신규 구독자분들에게 이 채널 신규 구독자분들에게 전자책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가 집필한 책이고요. 여기에 오늘 보셨던 뭐 MACD 검색식뿐만이 아니라 단타 매매나 눌림목 매매 등 여러 상황에 활용하는 검색식 설정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표시된 번호로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아무 조건 없이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전용 번호로 확인하고 있고요. 인증이 완료되면 이동 전화번호로 재발신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 전화처럼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는 즉석으로 당시에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 중인 공부방에서는 세심하게 분석을 거쳐서 매매하기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지금 10,000분이 넘게 공부를 하고 계신 방입니다. 새로운 시청자분들도 직접 매매를 해서 내가 성과를 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방 무료 입장 링크도 전자책과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영상만 보셔도 돼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진짜로 돈을 버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신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이었는데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시간 투자하신 만큼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